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영화 같은 삶을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명품 뭐 가방에 명품 지갑에 그냥 딱 봐도 좋은 옷 입고 나왔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명품 입고 나왔었어요. 자기는 유학하고 의대 출신이고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저는 저희 엄마도 부자, 저희 할머니가 완전 부자예요. 저 부잣집 딸이에요. 그런데 한 커뮤니티에 그녀에 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데요. 피해자만 있는 방이 454명이요. 이 사기면 가락을 맞고 죽겠다. 10개 중에 10개 가짜입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비하인드가 드러나게 될까요? 그녀에게 감쪽같이 속았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지? 저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의 스탠스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래야 사기꾼이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당당해요. 2월 중순쯤에 우연찮게 보게 돼가지고 지난 2월 SNS에 솔깃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명품 화장품을 60%나 싸게 판다는 겁니다. 본인이 중국에서 연구실에 있던 것들을 철수를 하면서 이제 개봉도 안 한 새로운 명품 화장품들을 저렴하게 그냥 판매를 하려고 한다라고 글을 올려서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은 100만 원 정도, 102만 원 정도 구매를 하게 됐고요. 중고거래 가방 같은 경우에 400만 원을 입금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 500만 원? 그런데 약속과 달리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졌답니다. 생각보다 많이 판매가 되었고 정리를 해주는 도와주는 사람이 정리를 제대로 못해서 물건이 나갔는데 차질이 생겼다. 계속 핑계는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배송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배송을 독촉하자 물건 대신 뭔가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카드값이 월 2천이 나가고 본인이 사용한 카드값 내역을 제가 의심을 하니까 이제 본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본인이 한 달에 사용하는 카드값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남편 혼수로 자기가 본인이 자동차를 구매를 해서 그것도 구매를 1억짜리를 구매한 사람인데 본인이 그 돈이 없어서 사기를 치겠냐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제 그러한 사항들을 저한테 오픈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굉장히 좋은 뭐 펜션이라든지 호텔을 가서 있는 사진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약간 돈을 많이 사용을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기다리던 제품이 도착한 건 2달 만이었답니다. 네, 팩트 안에 이제 리필 끼워서 사용을 하는 팩트고요. 요것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내용물도 없이 케이스만 온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더 황당한 건 가방이었다는데요. 물건 받자마자 찍어놓은 이유는 가품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받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아니 큰 건도 보이세요? 게네틱 카드나 이런 건 없네. 가방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물건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플러스 계속 이렇게 가방이 안 잠겨요. 잠그면 계속 열리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조악한 상태에 가품이 의심돼가지고 명품감정원에 맡겨서 한국명품감정원에서 나온 감정 소견서인데요. 결과는 가품으로 나왔습니다. 위조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연 씨 같은 케이스가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파악된 피해자는 400명이 넘는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액도 2억 원 이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매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구입 경로, 배송 과정 모두 지연 씨와 유사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너 그림 가격 싼데 이 정도 사볼래 해가지고 친구들 것까지 다 같이 사가보니까 화장품만 250
50만 원 넘게 구매하게 되었고 저는 보증금까지 떼서 친구들 돈 돌려줬거든요. 1차 때 트레이드를 통해서 주문한 건 못 받았고 2차 때 홈페이지 통해서 주문한 것도 못 받은 와중에 이제 물건을 딱 하나 받았어요. 이만큼의 혜택을 보면서도 이 배송 기간을 못 기다려? 그리고 이렇게 할인해주는데? 라고 계속 주장을 했고 약간 의심도 하면 이 비위를 거스르면 나 물건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주문 4개월 만에 택배를 보내왔다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개봉도 못했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중간 이게 안 돼. 처음 뜯어보시네. 그럼요. 참고로 저 케이스 모델이 굉장히 오래된 모델이 이거 안 나와요. 7년 모델이어가지고. 내용물이 없네요. 그럼요. 어머. 이런. 직접 뵙고 싶어요. 얼굴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뭘 믿고 이랬는지. 의문의 그녀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요? 그녀를 만났다는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수지 씨는 한동안 그녀의 일을 도와줬다는데요. 자기가 뭐 인맥이 되게 많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불도 뭐 제조 공장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름이니까 냉감 이불을 판다 이래서 뭐 아빠가 캘리포니아에 무슨 뭐 대저택 몇 개 갖고 있고 뭐 이렇다 했는데 그녀의 남자친구 생일 파티에도 참석을 했는데 엄청난 이벤트를 목격했답니다. 애초에 밥도 그 청담도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먹었었는데 거기서 제대로 밥 먹으면 5, 60만 원대가 나오는데 씀씀이는 큰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날 생일 파티를 할 때 케이크 안에 이제 차키를 넣어서 준 거예요. 차키를 되게 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에도 방문했다는데요. 대구에 뭐 조금 부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는데 거기로 원래 돼 있었거든요, 주소가. 근데 저를 데리고 간 데는 집이 좀 좋아요. 거기 사진은 제가 찍어놨는데 층고가 엄청 높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자기 집이라고 보여준. 네, 갔었어요, 제가. 무슨 이거 조명이 4억이고 그냥 나 여기 약간 아지트로 쓰는 데다 이러길래 근데 제가 딱 갔다 오고 그 같이 갔다 온 언니가 혹시 몇 호였는지 기억이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가 이랬는데 갑자기 호실도 너무 좋고 렌트하기 좋은 하우스였는데 그 호수가 딱 뜬 거예요. 렌트 하우스. 렌트로 해서 이제 원래 빌려주는 데였고 그런데 배송이 늦어지면서 구매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그녀는 수지 씨 핑계를 댔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몇 천만 원을 중간에서 중복 환불금을 가로채가지고 배송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 있는 단체 채팅방에는 뭐 제가 뭐 명예훼손도 했고 뭐도 했고 횡령도 해서 고소를 했다 이랬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어가지고. 김사라, 그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먼저 그녀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김 씨가 머물렀다는 호텔에서는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JTBC에서 나왔거든요. 예, 혹시 에 좀 장기 투숙했던 여성분 있다고 듣는데 거주하셨다고 그러는데 1박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쇼핑몰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에도 가봤는데요.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아세요? 혹시 뭐 이렇게 생긴 여자가 공장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거 없었어요? 이거 6집이거든요. 6집이 네, 이거 주소가 나서 똑같아요. 근데 이런 언제부터 계셨어요? 10년 정도. 그녀를 안다는 사람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씨 되세요? 네, 맞습니다. 비하인드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 한번 언제 약속을 해서 뵙는 것도 올것 같아요. 광주경찰서 쪽으로 오실 수 있나요? 내일이요? 네. 12시 정도요? 네, 거기 조사가 되면 끝나거든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속을 해서 내일 뵙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자료도 다 드리고, 제가 거짓말 안 했다는 것도 있고, 경찰도 오염이 여러 번 받았거든요, 지금. 저도 억울해요. 다음 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깨소리 후 메시지. 만날 수 없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기다려보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그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화했던 윤석수씨예요. 혹시 모든 사람들이 저 방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자 받으셨죠? 묵묵부답입니다. 혹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 제보자와 피해자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과거에도 유사한 일을 벌인 적이 있다는 건데요. 수소문 끝에 당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냥 몰래카메라 같았어요. 기분이 막 가슴이 내려앉는다? 그냥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는데 다 맞춰지는 거죠. 이번에는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오늘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는 겁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2020년 한 유통 관련 채팅방에서 그녀를 알게 됐다는 준영 씨. 그 당시에는 마스크 기계를 제가 갖고 있다. 그 한 대의 기계로 마스크를 뽑아서 자기 고객들한테 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돈이 되겠구나. 돈을 좀 벌었고 그래서 자기는 공장을 확장을 하고 싶다. 그녀의 사업 계획은 꽤 구체적이었답니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중국 업체 이런 또 다른 화장품 거래처 수백만 장에서 5천만 장짜리 발주소도 있었고요. 1억 장짜리 계약서도 있었고요. 며칠 뒤 한 커피숍에서 그녀를 만났는데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차는 그 당시에 B에 둘 다 명품 가방에 명품 지갑에 그냥 딱 봐도 좋은 옷을 입고 나왔구나라고 할 정도로 그냥 명품을 입고 나왔었어요. 그녀는 놀라운 사람으로 보였답니다. 입이 떡 벌어질 만큼의 재력은 물론 정재계 인맥까지 갖추고 있었다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의대를 다니다가 입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서 화장품 제조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화장품 중개원 기업 거기랑도 자기랑 다 인맥이 있다는. 잠치 쪽이랑 물류업 쪽도 있고 친척분이 제주도에서 이사장을 했고요. 시장 전체 상가 운영의 회장이고 제주의회 의원이 본인의 작은 외할아버지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미국 총판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덕도에 땅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진들 돈 자랑하는 사진이죠. 자기가 그리고 이만한 돈을 갖고 있다고 저한테 보낸 건데 이 펜트하우스 공사하고 3년이나 들어간다. 이게 240만 달러라옵니다. 자기 할머니 계좌에 있다는 그리고 자기가 운영하던 법인 계좌에 554억 원이 있다는 잔고증명서를 보내줬습니다. 서류와 사진, 실존 인물들 이런 디테일이 신뢰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고 하는데요. 네, 있어요. 제주도에 땅 있어요. 네, 거기 값이 엄청 높아요. 제주도 우리 무서워 죽겠어. 대표님 저 부잣집 딸이에요. 저희 엄마도 부자고 저희 할머니가 완전 부자예요. 행운의 여신처럼 보였답니다. 준영 씨와 지인은 6억 4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수익금의 일부를 매달 지급받는 조건이었는데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가 독촉을 하자 그녀가 뭔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럼 이 달러를 우리가 담보조로 맡기겠다. 그래서 그 달러를 갖다가 저녁에 그 용달차를 통해 가지고 재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다. 이걸로 비자금도 나르고 그런다. 알았다, 보내라 이랬더니 패킹을 해서 보냈어요. 완벽한 밀폐 패킹. 왜냐? 이거는 담보조로 맡기는 거지 너희한테 쓰라고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수익금을 못 준다면 이 돈을 너희가 그때 환전을 해라. 해서 총 50만 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4회 정도 걸쳐서. 결국 담보로 받은 50만 달러를 환전하기로 했는데요. 그곳에서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환전소에서 그 패킹을 뜯고 딱 보자마자 돈빵 당하셨네요. 그래요. 돈빵 당하셨네요. 겉을 감싸고 있는 저한테 패킹 받을 때 앞뒤는 보이잖아요. 그것만 진짜입니다. 이거 좀 보내줄 건데 이거 보시면 50달러 안에 다 1달러잖아요. 1년 번호와 전부 똑같아요. 보이시죠? 037. 이런 식으로 돈을 다시 갚아요. 영화 소품이었습니다. 소품용으로 사용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정체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 있다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었고요. 스탠포드 의대 당연히 거짓이었고요. 그냥 그 당시 말한 것 중에 10개 중에 10개 가짜입니다. 자기가 다 만들어낸 섭외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때 조사한 결과 그 아버지는 애국자였습니다. 한국 땅을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2021년 그녀는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요. 그녀가 말한 대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5호 기상 특가법 적용돼서 3년이 나왔는데 2023년 11월 30일 날 문자 왔더라고요. 2년 살고 가석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사업을 함께했던 그녀의 남편은 공범일까요? 아니면 그 역시 피해자인 걸까요? 그도 할 말이 많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기도 안 차는 거긴 한데 네. 그 당시에는 뭐 물론 다 거짓이었겠지만 자기가 이제 뭐 자기가 캡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 저한테 돈이 많다 이런 식으로 통장이. 근데 그것도 위조한 건데 출금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출금이 안 되냐 하니까 통장이 지금 압류가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녀가 남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마스크 사업을 추진했다는데요.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장인 어른도 직접 만났기에 의심하지 못했답니다. 그냥 저한테 말하기는 친아빠라고 했었고 거기 LA에서 캘리포니아 그 집에 갔어요. 며느리를 믿고 그의 부모님도 2억여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결혼도 했고 제가 이제 보여줬던 것 내용들이 있지 않냐. 잠깐 빌려달라는데 뭐 빌려주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떻게 집도 팔고 뭐 퇴직금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결국 그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그녀의 학력, 재력, 심지어 부모까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져 혼인은 취소됐는데요.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일하고 있어요. 주중에는 배달하고 제가 돈을 안 벌면 생활이 안 됐어요. 이틀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집에다가 줘야 될 돈도 있고 아직 제 빚은 하나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화장품 공동구매에서도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구매자들이 그녀의 남자친구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건데요. 제가 씨한테 전액을 입금했으니까 환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건이 불거지자 남자친구는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계좌만 빌려줬을 뿐 운영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경찰서에서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네?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는 지금의 상황이 무척 당혹스럽다고 하는데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한테 갔다
아니 의견이 같은 다르다니까요. 의견이 달라요? 네. 그래서 따로따로 조사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억울한 게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한국이요. 자신은 현재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김사라 그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학력입니다. 자기는 유학하고 의대 출신이고 아이비리그 출신이고 미국 스탠포드 의대를 다니다가 입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녀는 미국 명문대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는데요. 그녀의 답은 저 어디 나온지 얘기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아이비리그 나온 건 저랑 동업자예요. 그분이 홈페이지 대표로 돼 있고요. 책임 판매자도 돼 있고. 하지만 홈페이지상 대표는 김사라 본인이었습니다. 물건은 보냈을까요? 제가 나간 송정이 600개가 넘거든요. 아 송장이 제품을 배송했다는 증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송장이죠. 이 배송 송장을 올렸습니다. 그 증거다라면서 올린 겁니다. 실제로 이런 배송이 없었고 이 업체에서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배송 업체에서도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한 상황입니다. 그럼 환불은요? 환불이 안 됐다 그리고 피해가 많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주문하신 금액보다 환불 금액이 더 많거든요,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얼마 정도를 씨도 이제 손해를 봤다고 5천만 원 넘게요. 그리고 가방값을 다 환불을 해드렸어요. 법적 대응은 조용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비로 환불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이미 환불을 했다는데요. 하지만 구매자들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8천만 원 이상 환불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 몇만 원 단위의 소액 피해자들만 일부 환불을 해줬고 그 이상의 좀 고액의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환불이나 뭐 배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 가방을 구매한 지연 씨는 입금한 400만 원 중 140만 원만 환불받은 상태랍니다. 제가 가방 돈을 환불을 해주면 가방을 다시 돌려줄 테니 빨리 환불을 해달라고 지금까지도 매일 제가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해결 의지가 있는 걸까요? 저는 7월 1일자로 공탁 다 했거든요. 제 통장이 다 막혔어요. 그 이후에 제가 도저히 환불해줄 방법이 없다고 공탁 신청하겠다라고 또 공지하고 했고 공탁금은 좀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4,070만 원. 제가 공탁 걸면은 인사적으로는 나중에 그냥 연락하시면 싫다고 법원에다가 통장 사본 내서 수령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또 사기래요. 공탁 신청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해당 법원에선 공탁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유효한 공탁인지 공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공탁 번호 불러주실래요? 2025 번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거 네. 신청했는데 이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저희 네. 수리가 안 됐거든요. 이 수리가 되어야지 공탁금이 납부가 되는데 네. 수리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공탁금도 납부하실 수가 없고 납부된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제 공탁이라는 것은 이제 피해자들, 이제 채권자들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환불을 해주고 싶은데 받지 않거나 이런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공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그 피해자들이 환불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안 해주고 있는데 그걸 공탁한다? 그건 공탁의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상반되는 주장에 대해 그녀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그녀는 끝내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를 믿었던 이들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군요. 자기는 하늘을 맹세하고 사기를 친 적이 없다. 이 사기면 바라돌 맞고 죽겠다. 솔직히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거짓말 계속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정지가 이래서 우리 돈 주라. 다른 사람 돈도 다 주라. 그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요구에 그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요? 그 답만큼은 모두에게 진실이길 바랍니다.